네, 이번에는 이 코너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알려주세요. 네. 네, 서울 집값입니다. 네, 이은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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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컨셉이 다짜고짜 여쭙고 시작해요. 네, 팁을 좀 주시면 이번 주에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모든 자치구가 이제 올랐던데 서울의 전체 상승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어느 음, 정도 자연스러운 시장 회복이라고 볼 수 시장 있습니다. 회복이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네. 뭐 지금부터 출발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요 음,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가격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시간을 길게 두고 서울의 주변 아, 지역까지 네. 이런 추세가 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네. 주요 지역이 있는 거고 서울 안에 바깥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증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일부 자치구에서 마이너스가 좀 있기는 했거든요. 부동산원 자료에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 배경에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단기 시점을 음, 가지고 음, 그러니까 한 주나 두 주 정도를 가지고서 네.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나 이렇게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어차피 이런 네. 변동률은 최종적으로는 연간 변동률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또 그런 거에 엄청 또 네, 예민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앞에 이제 연간 변동률 나오기 전에는 음, 짧게 끊어서 보는 겁니다. 그 네.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의 전주가 플러스가 됐을 수 음, 있겠지만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음, 주에는 이제 일부 구들에서는 또 변동이 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네.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본다면은 네. 그때 한창 뭐 얘기했었던 뭐 폭락론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은 예.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역을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자면 예상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되니까 곧바로 뭐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이죠. 이게 집값이 뭐 하루하루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송파 같은 경우가 가장 높기도 했잖아요. 이 상승률이 높은데 이게 최고가가 확장이 되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그 아파트 현장에서도 그래요. 어떠세요?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실제로 음, 실제로 호가 자체가 많이 음, 오르는 거죠. 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음, 이제 원래대로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네, 그 와중에서 가격이 막 변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음, 당연하게 거래 건수가 줄면서 가격 그렇겠죠. 변동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이게 수년 전에는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음, 들어갔냐면 이제 서울 안에 네,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걸린 주요 지역에 누군가 음, 집을 산다고 한다면은 음, 해당 구청에 음. 내가 왜 거기 집을 사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 그쵸. 네, 네, 설명을 해야 설명을 되거나 해야 증빙을 되는, 해야 되는 예, 예, 정도까지 예.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음, 이런 규제가 해소가 되면 네, 자연스럽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걸리지 않은 음, 주변 지역들 네. 여기와 함께 비교해서 가격이 맞춰가는 게 맞는 겁니다. 요 몇 주를 보면은 뭔가 참았던 게 터지는 것처럼 진짜 그 호가가 막 파바바박 터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또 안 되면 또 해제 다시 검토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이 가격 상승을 보면 좀 과도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잖아요. 일부 지역이지만.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카드를 꺼낸다면 또 워워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까요? 솔직히 그렇게 네.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단 가격을 네. 억누르는 겁니다. 거래를 억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용을 한다면 똑같이 억누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음,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억누를 건데? 이렇게 네. 되는 그럼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을 달라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가격을 음, 인위적으로 음, 영원히 억누를 수 없다면은 해제했다가 음, 바로 음, 적용한다면은 음.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어차피 저게 풀리면 또 오를 거다 이 생각을 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값이 이제 오르는 걸 좀 살펴보면은 사실 강남, 송파 뭐 이런 데서만 올랐다가 뭐 마포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는데 확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게 다른 동네, 그러니까 진짜 뭐 강남, 이른바 네네. 마포 많은 다른 데로 상승세가 퍼지는 신호탄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 시점이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시간은 좀 그건 걸릴 아니에요. 겁니다. 시간이 걸릴 네.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게 공시 가격이 발표가 네. 됐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음, 이제 많이 오른 구가 있고 음, 적게 오른 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상이 사실은 작년에 똑같았어요. 네. 작년에도 많이 오른 곳이 있고 조금 음, 오른 곳이 있어서 네. 평균이 그렇게 높게 안 나타난 거였던 거지. 아, 그러니까 뭐 두 네, 자릿수에 가깝게 오른 곳들도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두 자릿수 상승률 넘은 데들이 막 있는 거고요. 그 음, 때문에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서울 전체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네.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집값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간단하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한 얘기라고 음. 한다면은 만약에 A라는 요인이 해소가 되면 네.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음.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이슈가 되는 제도들 말고도 네. 대출 규제도 있고 네. 금리도 있고 음. 또 계절적 요인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가격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는 상승 랠리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시간은 더 걸리고 사실 지금 이제 핫한 지역에서는 또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거래량도 많고 호가도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확대되는 기간 동안에 여기는 더 심화될 수도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는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명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급지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들이에요. 네. 그 인프라가 네.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인프라도 있을 거고 흔히 사람들이 민도라고 부르는 네. 뭐 소프트한 인프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들이 있고 여기에 바로 인접한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송파에서 음. 안쪽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인접한 곳에서 네. 잘된 곳으로 가시는 수요죠. 음.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한정해서 본다면은 네. 이런 지역에서는 가격의 상승이 음. 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자체가 25개 자치구가 네. 있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서울 전체로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음. 외곽 지역까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거라는 네, 얘기가 네. 되는 겁니다. 이게 매매가나 어떤 그 집값의 호가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제 전세 시장도 같이 흔들리잖아요. 보니까 강남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전세를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월세로 전환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게 더 심해지겠죠? 지금의 추세라면은 앞으로? 사실은 지역마다 좀 음. 달라질 수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든 전세든 임대 가격은 네.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에 연동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이쪽 동네에서는 한 60 정도가 임대 시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니까 100이던 매매 가격이 120, 150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임대 가격도 오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임대 가격을 전세금을 올려받았을 때 음.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음. 만약에 목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좀 월세로 바꿀 여지가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전환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의 변동이 큰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반대로 매매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거나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임대료도 오히려 동결되거나 떨어질 거니까 이런 데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동안 집값 잡는다고 대출도 잡아보고 인하도 뭐 이렇게 적용시켜보고 했는데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끄떡도 안 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지금 뭐 토어제는 나왔고, 근데 또 남은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라는 것도 있고 공급 해결도 있을 텐데 이게 그 과한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이진 않겠지만 어떤 이 키가 될까요?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나 음. 또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금리 인하 같은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을 대출했을 때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죠. 이러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네. 돈을 더 많이 조달을 하고 그걸로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네. 이분들의 수요가 특정 지역에 몰린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그렇죠. 지역에서는 집값을 내리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에 가능한 집을 많이 공급하게 된다면은 그 정도 수요에 맞춰서 집값을 집값이 오르는 걸 막지 못할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10이 올랐을 집값을 네. 5만 오를 수 있는 정도. 아, 이 정도는 정도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조정할 수 겁니다. 있다. 아, 그러면은 연구원님 서울 집값 그냥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앞으로? 사실 최근 몇 년간을 보게 되면 이제 2022년도에 미국 기준금리가 갑자기 올랐었죠. 네. 그러니까 그 여파가 사실 미쳤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네. 얼마까지 더 올릴지도 모르고 충분히 올릴 거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을 못 샀습니다. 네. 사업자분들도 주택 사업을 못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네. 기준금리의 상단도 정해졌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금리가 내리기까지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사더라도 네. 좀 더 미래를 예상할 수가 있고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작년 상반기에 나타났던 서울 집값의 반등이었습니다. 사실 집값이 올랐다기보다는 네.
크게 내려갔던 가격들이 음. 많이 반등하는 것 정도로 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다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또 거래가 억눌렸다가 올해에 넘어와서 네. 또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한 음.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서울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규제를 강하거나 외부 요인의 변동이 있다고 음. 해서 서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 네.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는 늘 한정되어 있기 음.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성이 정해져 네. 있거나 물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전 정부 때 겪었던 경험들이 있으셔서 맞아요.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급등을 생각합니다. 뭐 2배, 3배 이렇게 되는 것들. 이미 너무 경험을 했고 봐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전 정부 때 시기는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좀 더 오래전에 네. 그러니까 2007년, 8년 요 무렵에 서프라임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집값이 폭락한다는 주장들이 우리 사회에 좀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집값 폭락할 건데 집을 왜 사냐? 전세를 살아야지. 이런 주장들이 따지면 거의 10년 가깝게 지속이 되던 네.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까 2배도 될 수 있고 3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 그렇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아무리 길게 봐도 2022년도에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급등 네. 그때부터만 변동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를 거라고 하더라도 전 정부 때 우리가 겪었던 그런 식의 네. 급등은 힘들 겁니다. 다만 전체적인 방향성으로는 네.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요걸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문 기사 많이 보시면은 뭐 올해, 작년, 재작년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것이 신축 아파트를 짓는데 정비 사업장에서 네. 공사비가 급등했다라는 급등. 걸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새로 집을 만드는 비용들, 그러니까 기존의 집을 교체할 때 재조달 비용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그간의 인플레이션도 반영이 되어 있는 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의 집값 수준이 네. 적어도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고정된다고 보기보다는 좀 오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아, 그럼 이제 이렇게 집값이 올랐다라는 지표들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공시 가격도 있을 텐데요. 서울이 이번에 서울만 이제 7% 넘게 올랐는데 이게 사실 공시 가격은 계속 오름세지 않았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이 다를 뿐이지 그간 그러지 않았나요? 계속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의 공시 가격을 보더라도 2023년도에는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23년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때 그렇네요. 기준금리 네. 이런 이야기도 그렇네요. 시끄러울 때였죠. 네네. 그때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년 연속으로 네. 공시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시 음.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적어도 전년도에 네. 뭐 거래 가격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죠. 어떤 그래도 지역은 많이 오랜만에 올랐다. 상승률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건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집계해서 한 번씩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집값이 오른 건 맞는데 네. 이제 그 내부에서도 뭐 많이 오른 것들을 보게 되면은 좀 오를 만한 것이 올랐다. 이런 그런 느낌이 거예요? 들죠. 이번에 공시가격 왜 탑10이 있기도 했고 원빌리라는 곳이 이제 또 처음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좋은 집, 비싼 집, 뭐 사고 싶죠. 누구나 사고 싶고 좋은데 입지 좋은 곳에 살고 싶은데 보유세를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유세도 원베일리만 해도 보니까 480만 원이나 올랐던데 강남 같은 경우는 40%가 올랐고 네. 이게 마냥 집을 산다는 것만 봐도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계획을 짤 때. 어떠세요? 사실 그 내용은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음. 어느 정도 금액대의 음. 집을 사시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달라집니다.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를 드신 곳들은 좀 약간 좀, 어나더 네, 레벨이긴 금액이 좀 한데 많이 비싼 그쵸. 곳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근데 사실 강남이라면 무조건 지금 또 비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렇지만 이제 집이 강남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네, 그렇죠. 서울 전역에 다 있기 네네. 때문에 이제 개개인들이 어느 정도 집을 사시는 규모에 따라서 좀 보유세 부담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과거부터 네. 조금 우려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이게 익히 보던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중심 지역들에 네. 이제 예전에 있던 뭐 5층
주공 아파트들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재건축해서 네. 새 아파트가 됐더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음.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런 저층 노후 아파트에 사시던 음.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는 네. 사실은 그냥 그 직장이 뭐 근처였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계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음. 고가 아파트가 됐다고 하더라도 음. 그 집,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자산 가치가 높아진 거지 네. 뭐 본인의 직업이나 소득이 그만큼 몇 배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이제 본인이 열심히 자산을 음. 축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운이 좋으신 그쵸. 경우에 그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실 수가 음. 있으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음.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지면 음. 그만큼의 보유세를 많이 내야 네. 된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제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 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집이 어떻게 생기셨다고 하더라도 유지하시기가 부담이 되는 어렵습니다. 거죠. 돈을 내야 되니까 또.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시간이 이런 식으로 오래 지속이 되게 음. 되면 그러니까 그 어디 사시는지 그 지역만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산이 많고 수입이 많겠구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게 될지도 되어 모릅니다. 되어 버려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집을 하나 가지고 음. 있는데 그 집은 1년에 세금이 1,000만 원이다. 음. 2천만 원이다. 네. 이렇다고 한다면은 그 집이 자기 거라고 했을 음. 때 그분은 자기 집이 어디라고 말만 하는 순간 그걸 네. 듣는 순간 음. 듣는 상대방은 음. 저분은 세금을 얼마씩이나 내고도 음. 충분한 생활을 하신 만큼 소득이 그럴 수 있으시겠구나. 있죠. 이걸 예.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네. 이제 다른 요인들을 많이 감안하지 않고 음. 집만 상대로 해서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에 음.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네. 논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나라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약간 논의를 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두 질문이 남았는데 이제 집을 사는 사람, 옮기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급등의 시대는 조금 어렵다고 하셨고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상승세는 맞을 거다라고 하셨다면 지금 이제 집을 갖고 있는 A라는 동네에서 사는데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은. 그럼 지금이 조금 괜찮은 시기라고 좀 보시나요? 어떠세요? 전 나쁘지 않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서울 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분양 같은 네. 수단이 말고 음. 이제 오롯이 본인 돈으로 네. 대출도 하고 해서 옮기신다고 할 음.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려고 하는 집의 가격이 내렸을 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상승세니까 오히려 지금 조금이라도 내려 있을 때 사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 뜻은 그래서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예. 앞서 이미 얘기했던 음. 것들, 뭐 미국 기준금리 네. 다 2022년도 고려해서 그때 네. 이랬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그때 가격이 내렸을 때 사셨다면은 그럼 지금 더 아직 안 산 분들은 좋으셨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른 겁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좀 주요 지역들은 네.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회복했거나 오른 곳들이 있는데 네.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들은 또 과거와 비교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그렇죠.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집들이라고 한다면은 외곽이라고 한다면 뭐 2년 전에 집을 샀나 지금 사나 이렇게 큰 차이가 그러니까 큰 차이가 네, 없이 네. 약간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중심지라고 한다면은 음. 가격 차이가 많이 많이 나겠죠.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어디 집을 사신다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고 네. 그리고 이미 서울 외곽 지역도 지난 몇 년간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전세를 사시기에 적당한 시기가 그때였던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뭐 2년, 3년 뒤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음. 시세에 맞춰서 아니면 좀 더 먼 서울 음. 지역과 같이 맞춰서 네.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서울 안에서 네. 그리고 가격이 조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에 한정한다면은 지금부터 집을 사시고 보시는 것도 네.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무주택자라면은 뭐 인서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지금이 상승세를 전망을 한다면 지금 조금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떠세요? 사실 무주택이신 분들은 선택지가 늘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익히 아시는 분양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근데 많은 분들이 분양이 당첨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차선으로
일반 주택을 매수하는 걸 택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사실은 집을 옮기시는 음. 분들이나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이나 입장은 똑같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 여건에서 네.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이니까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이신 분들도 이제 본인의 자금 여력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네. 매입을 고려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요 생각합니다. 시점에. 네. 그리고 이게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저희가 집이 뭐 비싸고 그리고 전 정부에서 많이 규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들도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투기라는 프레임이 네. 들어가 있죠. 음. 그다음에 너무 고가 주택인데 세금이 좀 낮았다. 낮았다. 이제 요 두 네. 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해당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이 조금 오르든 내리든 네. 사실 이게 중요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않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네.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적어도 서울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음. 집을 사셔서 그렇게 손해 보실 일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있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네. 집이 없으시거나 이제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아주 좋은 지역에 네. 아주 비싼 주택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의 집을 음.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보시는 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 고민을 하시는 게 고려를 하시는 게 나쁘지 저는 나쁘지 않겠어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은 어렵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탈 거다라는 그래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